시작을 하고 네. 지난주에 그럼 일단 화면 공유해서 아이고. 지난주에 인제 저희가 머신러닝 잡 그 어노멀리 디텍션 그 엘라스틱에서 말하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상 징후 탐지였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잡 만들 때 뭐 엘라스틱 그 인덱스 패턴 찍고 들어간다. 그리고 인제 다른 싱글 매트릭, 멀티 매트릭 포퓰레이션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다 만들 수 있다. 어드밴스드 세팅을 사용을 하면 포퓰레이션 애널리시스 하는 머신러닝 잡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UI를 나눠 놓은 건 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UI만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퓰레이션 애널리시스 할 때 뭐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머신러닝 어드밴스드에서 할 수 있어 가지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드밴스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에서 엘라스틱 서치 머신러닝이 크게 데이터 피드 파트랑 그리고 디텍터 파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피드가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엘라스틱 서치 쿼리로 가지고 와서 디텍터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 쿼리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디텍터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떤 이상 징후를 탐지할지 패턴을 우리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버켓 스팬.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된 다큐멘트들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래서 버켓 스팬을 사용을 해서 일단 다큐멘트를 한번 동일한 인터벌로 자르고 그렇게 잘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Y축 값을 뭘로 걸어줘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운트나 뭐 민, 맥스, 뭐 미디안 이런 거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디안이면은 그냥 미디안 값이랑 하이 미디안, 로우 미디안. 이상치가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한 패턴이랑 실측한 값의 차이가 얘는 인제 높게 뜰 때 실측한 값이 모델이 예측한 값보다 더 클 때 그때만 디텍하겠다라는 거고 로우는 그거보다 더 낮을 때만 디텍하겠다라는 이제 첫 번째 파트 말씀드렸고 이 바이 파티션 오버로 데이터를 나누는 것까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난 거긴 한데 여기서 인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알아야 할 펑션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요 아래쪽에 있는 레어 펑션이랑 인포 컨텐츠 그리고 이 타임 오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카테고라이제이션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일단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지난주에 인제 데이터가 너무 최근 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못 봤어요, 이상 징후 탐지한 거. 그래서 뭐 한번 머신러닝 잡 돌려 볼게요. 아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키바나 샘플 데이터 사용을 했고 이게 지난주에 돌려놔 가지고 한 며칠부터 있으려나? 예. 음. 지금 9월 27 일부터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는 모양을 잠깐 보면은 그 웹 액세스 로그다. 인제 엘라스틱 서치 저희 블로그 있잖아요. 그 블로그 서버에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블로그 글 읽으려고 클릭하면은 그 클릭한 클라이언트의 그 정보들
뭐 어떤 나라에서 이제 했는지, 그리고 리스폰스, 어떤 URL 선택했는지. 그냥 블로그 글만 있는 게 아니네요. 저희 뭐지? 그냥 웹사이트 전체가 다 있나 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츠 다운로드하는 URL에 클라이언트가 이 IP가 소스 CA면 어디죠? 이렇게 CA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나란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 웹사이트 그 웹페이지를 클릭을 한 거고,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상징후 탐지 어떤 거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리스폰스된 바이트인데 웹로그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파이어월 같은 데서 파이어월 데이터 이제 수집이 되면은 뭐 특정 소스에서 특정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으로 나가는 이 바이트 값이 갑자기 바이트의 서메이션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러면은 데이터 유출 뭐 이런 식으로 잡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측면으로 한번 봐보면은, 물론 이거는 웹 서비스라서 그게 데이터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그 컨셉을 먼저 잘 뽑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텍스트로 하고 디텍터를 그러면 이제 하이썸 이제 그 바이트 수가 증가하는 걸 찾겠다 하고 바이트로 하고, 바이랑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아날리시스는 안 하고 바이랑 파티션 중에 이제 뭘 할 건지인데, 아마 카디널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 파티션에다가 클라이언트 IP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클라이언트 IP 단위로 이제 차트를 쪼개는 거죠. 그리고 이 Y축에는 바이트의 서메이션을 넣을 건데, 여기 인플루언서에 있는 대로 데이터가 쪼개진 다음에 그것들의 서메이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를 조금 늘려볼게요. 너무 작으니까. 1시간으로 하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IP 그리고 뭐 지오 소스? 데스티네이션? 뭐 더 넣을 수 있으면은 URL? 일단 돌려서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요거. 이거를 다시 간단하게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만요. 지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한번 저희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 필기하는 거 한 번만. 지금 이 모습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하이썸의 파티션 필드가 클라이언트로 돼 있고 버켓 스팬이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
공유해서 지금 그러면 아까 다시 잠깐 말로 설명드리면 그 버켓 스팬은 1H 1hour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게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면은 그 로그 데이터 저희 가지고 있는 로그 데이터가 뭐 이렇게 수집이 된 상태인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저희 그 데이터 피드 썼어요. 데이터 피드. 근데 이 데이터 피드가 하는 일은 그냥 셀렉트 올이었어요. 매치 올. 전체 다 가져오는 거.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을 할 거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켓 스팬 1hour니까 버켓 스팬 1hour로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잘라요. 버켓 스팬 1시간 단위로 잘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1시간 단위로 다시 그리는 거죠. 이렇게 타임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축이고 이 1시간 단위로 잘린 걸로 어떤 값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와서 또 값을 하나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건데 지금 Y축 같은 경우는 하이 썸이에요. 썸. 그래서 바이츠 필드를 가지고 이제 썸 한 거. 썸 하고 근데 이게 바이츠. 바이츠 필드에 대한 썸 여기서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큐먼트에 대한 바이트 필드의 서메이션 값이 이제 하나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 더 넣었던 게 파티션 필드가 클라이언트 IP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별로 다 이 X축 시간, Y축 썸 바이트 이게 클라이언트별로 다 나눠져서 이제 그려지는 거고 클라이언트별로 나의 과거를 이제 학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클라이언트별로 이렇게 다 찍혔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여기 그럼 이 컨셉 그대로 지금 제가 세팅한 이 디텍터 쪽이 방금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 컨셉인 거죠. 버켓 스팬으로 다큐먼트를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 다음에 디텍터는 이제 Y축의 값을 걸어줄 건데 바이트 필드의 서메이션 그런데 그 차트 자체를 클라이언트 IP를 기준으로 다 쪼개겠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결과로 나온 거고 모든 데이터가 다 학습이 돼가지고 데이터 피드 스테이트가 지금 스타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네, 나왔다. 그럼 이제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여기 있다. 지금 이 화면이 어노말리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이상징후 탐지된 결과를 분석하는 이제 화면, 엘라스틱이 제공하는 어노말리 디텍션의 그러니까 머신러닝 잡의 결과를 분석하는 화면이에요. 이거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른쪽 위는 그 일반적인 대시보드나 이런 애들이랑 똑같아요. 타임 피커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9월 27일인가? 그때부터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시작한 날짜, 학습이 시작된 날짜부터 학습이 끝난 날짜까지가 이제 오른쪽 위에 세팅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개월 전 데이터부터 학습을 시키고 이상징후 탐지를 시켰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지난 7일이다. 이러면은 얘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난 7일이 없네. 뭐 예를 들어서 원 위크 나는 일주일 전 것만 보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여기 뒤에
학습으로 흘러간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은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UI부터 이 위에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가장 위에 있는 오버럴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은 파티션 바이로 클라이언트 IP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IP별로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이상 징후가 탐지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거랑 이 오버럴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세팅한 그 디텍터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IP 단위로 이상 징후가 탐지가 언제 됐는지가 체크된다면, 이 오버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이상 징후가 탐지됐었는지 이런 식인데, 이 한 칸 한 칸을 한번 보면은 얘는 옥토버 9일 5시죠. 그 옆은 9시예요. 그러면은 이 한 칸이 5시부터 9시. 얘는 9시부터 4시간 더하니까 13시. 이런 식으로 지금 요 한 칸이 그 시간의 구간인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5시부터 9시, 9시부터 이제 13시에서 4시간 단위인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줄여보면은 하루. 그러면 지금 00시, 01시, 02시 이런 식이니까 이제 1시간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개수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 징후가 언제 탐지됐었는지를 표현하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요 어떻게 보면은 칸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칸의 개수에 맞춰서 저희가 세팅하는 이 값, 거고. 저희가 세팅하는 이 값에 맞춰서 요 칸의 크기를 좀 이제 조정을 해줘요. 자동으로 조정을 하면서 느낌상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란색으로 나오면 이상 징후가 탐지는 됐었는데 그 이상 징후 어노멀리 스코어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순서대로 가면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실측된 값이 예측한 값이랑 많이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어노멀리 스코어가 지금 99점 막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라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21점 이렇게 어노멀리 스코어가 좀 작아져요. 0점부터 99점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상 징후 스코어가 높았던 애들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쭉 소팅이 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로우도 저희가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개씩 했는데 2페이지까지 넘어가죠. 21개 있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개수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상 징후 탐지된 결과를 한눈에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디폴트로는 10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저희가 9월 27일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클라이언트 IP를.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상 징후로 탐지된 결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9월 27일부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찍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초반에는 이상 징후가 없을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머신러닝도 데이터를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이상해 보여도 그게 이상한지 모르잖아요. 학습을 해야지 나중에 결국 이상한 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한번 봐볼게요. 이 타이밍, 요 때에 이상 징후 탐지됐고, 지금 이 19번 클라이언트 IP에 대해서는 요 시점에 이상 징후가 탐지됐어요. 이상 징후 탐지된 걸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로우 하나가 탐지된 이상 징후 건 하나예요. 소장님,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로
오버럴에서 표현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는 표시가 되고 어떤 거는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런 거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것들이요. 그 그런 표시가 안 된다는 말씀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여기 오버럴에 표시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다 사용을 해서 인제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 구간보다 이 구간에 그 점수가 높은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아. 예. 얘랑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게 약했거나 개수가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 이 네. 오버럴의 스코어를 뽑는 거는 여기 나온 전체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것도 있고 점수가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기는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네. 클라이언트 IP에서 네. 빨간색으로 표현돼도 오버럴에서는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서 다시 계산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버럴이 다시 계산된 거죠. 어. 얘네들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진짜로 계산된 거고요. 네네. 이 진짜로 계산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한 줄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네. 하나의 클라이언트 IP에서 뭐 빨간색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오버롤에서도 빨간색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로직은 아니에요. 그런 로직은 아닌 네. 거죠? 상대적으로 계산이 다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 다 빨간색으로 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효정님, 네. 그 얘기는 결국은 그 IP별 카디널리티를 빼면은 저 위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전체로 하면? 일단 이 아래쪽에 있는 UI는 뺄 수 없고요. 오버럴하고 요거는 같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오버럴은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거를 감사합니다. 써서 뭔가 분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시점에 더 유독 이상한 게 많이 발견됐냐 이런 컨셉이지 하나하나 보려면 어쨌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밑에 걸로. 그러면 지금 요 시점에 지금 저희가 27 일부터 현재까지 했을 때 그 위에 쪽에 있는 거는 건건이 발견된 이상 징후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건건이 발견된 이상 징후를 리스트로 이제 만든 상태인 거죠. 이 밑에 있는 걸로 쭉. 그래서 이제 여기 리스트로 뜨는 거는 시간 관계없이 요 스코어가 높은 애들이 뜨게 돼요. 네. 그러면 248 여기 얘가 지금 스코어가 제일 높아서 얘는 99고 이 밑에 있는 것도 99, 19. 잠시만요. 언제야? 8일 5시. 8일 5시. 네. 이런 식으로 99점, 뭐 99점, 87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를 건건이로 한 거고 이 한 건에 대해서 어떤 뭐가 더 왜 이상한 게 탐지가 됐는지를 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UI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박스 누르시고 뷰 시리즈 하시면은 저희가 X축에는 시간축, 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그 바이트의 서메이션이었잖아요. 그리고 파티션 필드가 클라이언트 IP였고 그래서 이거에 준하는 차트를 그려줘요. X축은 시간축이고 늘려서 다 봐야겠다. 지금 보시면 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바이트의 서메이션 그리고 저희는 1시간 단위로 뽑았죠. 버켓 스팬 1시간 단위로. 그리고 이 248번 이 클라이언트 IP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1시간 단위로 데이터 수집한 거를 학습을 했어요. 그럼 거의 다 0이네요. 이때 한번 이제 9414가 나왔고 그러니까 20시부터
21시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1시간 단위로 했으니까 또 다 0이고 한 번 더 튀고 그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 머신러닝 잡 같은 경우는 잘못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든 거를 이제 어디서 아셔야 되냐면은 이 0값이 많은 거.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sum 펑션 하면서 난 널인가 아니면 난 제로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처음부터 들어와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 파랑 색깔 보시면은 이 파랑색이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걸로 보여드리면 그림으로 일단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저 채팅을 지금 봤는데 이 채팅을 제가 잘 안 보여요. 이거 말씀드리는 동안.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X축 이제 시간이죠, 여기는. Y축에 있고 뭐 바이트의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Y축 값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그 바이트의 서메이션의 어떤 패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엘라스틱 서치가 처음에 그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정상인 거로 판단하는 그 스레시홀드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넓게 잡아요. 넓게 아이고 다시. 너무 넓게 잡아. 처음에는 좀 넓게 잡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학습을 하다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좁아지다가 딱 학습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 값이 갑자기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로어 바운드를 갑자기 넓혀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여기에 맞춰서 학습하고 근데 또 이거 만나니까 확 넓히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맞춰서 가려고 하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여기를 이렇게 찾아서 이 패턴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이때도 나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좀 이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 초반에는 학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처음 보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값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바운더리가 갑자기 확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확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원래 기준상은 이 패턴이랑 유사할 때 뭐 요런 데 있을 때만 정상으로 탐지하고 사실 이런 데 있을 때는 정상으로 탐지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징으로 탐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갭 차이가 엄청 크니까. 근데 지금 그 이상하냐 안 하냐를 판가름하는 이 바운더리 로어 바운더리가 학습이 될 때 이런 데이터 때문에 갑자기 바운더리가 확 넓어졌다가 다시 학습해서 요 실측 데이터 근처에 붙는 이 작업이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쭉 학습해 나가는 그 모양을 아까 그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 공유 하면은 지금 이게 그냥 다 0이니까 0으로 쭉 학습하다가 갑자기 값이 확 튀는 게 있으니까 어퍼 바운드를 이 위까지 쭉 올렸다가 이렇게 또 모델이 좀 넉넉하게 이상징후 그러니까 왜냐면 얘도 이상징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라스틱 머신러닝은 내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정상 데이터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 어퍼 바운드가 이 정상 데이터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 어퍼 바운드를 쭉 높였다가 또 계속 0이 지속이 되니까 지금 그 어퍼 바운드를 쭉 낮춰서 점점 낮아지다가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만나니까 올리는데 첫 번째는 하늘 끝까지 올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올릴 때는 적당히 조금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턴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소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학습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이 딱 이제 사인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의 보통 기간이나 데이터 그러니까 카운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야 그게 이제 나오나요? 거의 바로 나와요. 이상징으로 탐지되는 결과는 네. 계속 나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학습하고 이 타이밍에 이상징후 탐지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학습하고 다시 이 타이밍에 이상징후 탐지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과 이상징후 탐지가 동시에 발생이 돼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탐지된 이상징후가 과연 유효한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시즈널리티가 있다. 데이터가 위클리 패턴이다. 네. 그러면은 한 4사이클 정도 돌아야 그러니까 위클리 패턴을 4사이클 정도 머신러닝 잡이 봐야 그 이상징후를 그 패턴을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죠. 아, 네 이거는 사이클. 네.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지금 우리가 아월리 베이스면은 네네. 네, 저희는 우리 1시간 베이스니까 4시간 이후에는 이제 학습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데이터가 뭐죠? 지금 요 데이터. 아니죠. 이거는 그 패턴이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1시간 패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켓 스팬이랑 시즈널리티는 달라요. 그러니까 시즈 지금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즈널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데이터의 그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한 넷 사이클은 4년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다르잖아요, 데이터가. 네. 제가 버켓 스팬을 1시간으로 하든 12시간으로 하든 어쨌든 이 데이터 자체의 시즈널리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거니까 네. 그 사이클을 4번 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학습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4년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데이터가 주별 그러니까 위클리 시즈널리티가 있는 건지 먼슬리 시즈널리티가 있는 건지 뭐 이얼리 시즈널리티가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사이클을 4사이클 정도는 머신러닝 잡이 학습을 해야 패턴을 알더라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즈널리티. 이걸 좀 알아야겠네요. 데이터 특성을. 중요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 특성이에요. 데이터마다 다 달라요. 버켓 스팬을 뭘로 잡을지도 그 데이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고객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Y축에 걸어줄 값이 먼저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시키는 건데 바이트의 서메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바이트의 미디안 값을 할 건지도 고객마다 다른 거죠. 그분들 노하우가 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 돌린 걸로 한번 보면 얘는 카운트를 했으니까 아마 안 나오네. 그러면 잠시만요. 그게 딱 뜨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솜으로 하고 그럼 나누지 말아야겠다. 이걸로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음? 왜 안 나오지? 제가 인플루언서를 안 넣어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들어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 그 화면이 뜨는 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쫙 학습되면서 이건 지금 위에 어퍼 바운드만 보여서 그런데 로어 바운드랑 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떴다가 실제 값에 이제 붙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새로운 값 나오면 또 살짝 떴다가 다시 학습되고 이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실츠 값, 그러니까 이 좀 진한 라인에 맞춰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그런 그 그래프가 나오게 한번 머신러닝 잡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잘 안 만들어지네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네, 머신러닝 잡 만들고 머신러닝 잡에서 이상징후 탐지하고 디텍터 데이터 피드랑 디텍터 만들었고 그 결과를 여기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요거를 클론을 해가지고 그 아직 말씀 못 드렸던 거 이 앞에 거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라는 게 있어요.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라는 게 아니다. 레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올게요. 그러면 저희 머신러닝 잡 중에 그 펑션 중에 이제 레어라는 펑션이 있어요. 레어, 프리퀀트 레어 이거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이 레어부터 해볼게요. 이 레어는 일단 그 레어랑 이렇게 페어로 가는 거는 바이 필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어 바이 필드에서 에이전트 키워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레어 에이전트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웹 서버에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또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정보가 뭐 파이어폭스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앞전에서 본 적 없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에이전트가 레어한 거 에이전트가 레어한 게 발생이 되면은 그걸 디텍하겠다라는 머신러닝 잡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패킷빗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수집하면은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에 있는 웹 서비스에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좀 이상한 에이전트를 쓰면은 그게 해킹 시도로 간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레어한 애를 내가 탐지하는 머신러닝 잡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지 한번 일단 봐볼게요. 결과가 나오는지. 클라이언트 IP하고 에이전트 키워드.
네.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그 레어한 에이전트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바꾼다고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레어 펑션은 그냥 내가 바이 필드에 걸어준 필드 속에 들어있는 밸류들 중에 기존과는 좀 다른 애가 나왔을 때 그 이상징으로 탐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 레어 펑션이랑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랑 저는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은 레어 필드를 다시 봐볼게요. 호정님 질문 하나 드려도 네네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 레어라고 하면은 네. 기준 또 필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레어한지. 네, 제가 바이 필드랑 페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 바이 필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는 기준이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것들이 인플루언서 필드랑 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인플루언서는 그 이상지구를 탐지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면 별개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인플루언서는 그러면? 인플루언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에이전트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징후 탐지를 해라라고 하면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네가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상징후로 탐지되는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요렇게만 보면은 얘네들이 다 뭐랑 뭐를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0 버전이 있고 얘는 7.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6.0이 있고 7.0이 있으면은 그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얘네 둘이 비슷한 애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버전만 다르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숫자만 하나 바뀌어도 7.0으로 바뀌어도 얘는 완전히 얘랑 다른 걸로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 레어 펑션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그냥 다른 애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노이즈성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게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에서 제가 에이전트 필드에 대해서 에이전트 필드에 대해서 내가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를 만들고 그 레어 펑션에 에이전트가 아니라 껐다가 다시 해. 이렇게 ML 카테고리라는 필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만 이해를 하시면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가 뭔지를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상의 필드인 ML 카테고리라는 필드를 만들고 만약에 얘네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카테고리 1, 얘는 카테고리 2, 얘는 카테고리 3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엘라스틱 서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여기 버전만 모양은 비슷한데 이 버전만 다른 경우 걔네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그런 노이즈들 그냥 버전이 달랐기 때문에 얘를 다른 값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버전이 달라도 이 로그랑 이 로그는 그냥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로그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걔네를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몇 시죠? 네. 지금 요거 혹시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 관련해서 이해 안 되셨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다 괜찮으세요, 지금? 컨셉? 여기 디텍터에 네. 레어의 ML 카테고리를 했을 때 네.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가 의미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지금? 지금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에 제가 에이전트 걸어줬잖아요. 예. 그럼 이 에이전트 필드에 대한 카테고라이제이션 된 필드가 이 ML 카테고리예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저 필드를 기준으로 그 ML이 자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이점을 그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얘기시죠?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질 동안 저 네. 예제가 커버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데모에서. 예, 예. 그래서 혹시 컨셉이 이해가 안 되신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네, 이해 잘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근데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뵐게요. 제가 예제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고. 네. 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너무 너무 샘플 데이터여가지고 뭔가 탐지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데모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려고요. 네. 그 패킷비트로 데이터 수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IP 있고 에이전트 안 나오네. 잠시만요. 패킷비트 클라이언트 IP랑 아이고. 다시. 제가 일단 잡은 만들었는데 로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검색이 안 되네. 아까 전에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냥 패킷빗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전부 다 가지고 했고 그 유저 에이전트라는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레어한 값이 발생을 하면 디텍을 해라 라고 이제 머신러닝 잡을 세팅을 했고요. 결과를 보면 이제 지금 이상징후로 탐지된 그 에이전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50kg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이상징후로 탐지된 그걸 보여주는데 요거 한번 보면은 지금 실제 값이 그 유저 에이전트가 이런 값이에요. 지금 수집된 값이 이런 값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저 에이전트가 이러한 거는 좀 과거에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얘가 디텍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비슷하게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은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클론을 해서 이제 이상징후 탐지하는 머신러닝 잡을 만들 건데 이거 옛날 버전이라서 좀 UI가 달라요.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 넣고 이거 아니다. 다음에 add detector 그래서 하고 클라이언트 IP 네, 이 정도만 넣고 왜 안 되지?
아, 저장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 Saving user. 그냥 크리에이트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잘못했네요. 레어하고 여기 ML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에이전트로 넣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이거 하나는 레어 펑션을 그냥 유저 에이전트 그 원래 데이터에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머신러닝 잡은 그 레어 펑션에 그 ML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 유저 에이전트 필드를 한번 카테고라이제이션 한 그 필드에다가 레어 펑션을 걸었어요. 그래서 얘는 로우 데이터인 거고 얘는 머신러닝이 이 유저 에이전트 필드 값을 보고 비슷한 애들끼리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준 그래서 나온 그 필드에 레어 펑션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차이가 뭐라고 되지? 그 오탐된 게 많이 줄어드는 그 역할을 해줘요. 이 ML 카테고라이제이션 그 필드가. 왜냐면은 동일한 패턴인데 뭐 버전만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한두 글자 다른 거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탐지해서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징후를 탐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바이 파티션이나 오버 파티션 할 때 비슷한 애들끼리 한 통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자체를. 그래서 얘가 다 되면 결과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상징후를 탐지를 할 때 이랑 값이 다른가요? 지금 여기 요 에이전트랑 요 에이전트 값이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조금 달라요. 버전이 아마 다른 걸 거예요. 근데 얘를 그 ML 카테고리 39라고 해서 지금 하나로 묶어 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묶지 않고 그냥 이상징후를 탐지하면 얘를 위한 이상징후 하나 탐지됐을 거고 얘를 위한 이상징후 하나 탐지됐을 거예요. 그래서 탐지 건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석할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L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면은 그 분석할 범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상징후 탐지에 대한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 부분이 그 ML 카테고리인 건가요? 그 리퀘스트 헤더 점 유저 에이전트 첫 번째가 그 ML 카테고리 부분인 건가요? 저 지금 이 화면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디테일에 그 밑에 필드들의 유저 네. 에이전트가 2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첫 번째 거가 그 ML 카테고리의 값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얘네 둘이 ML 카테고리 39번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런 거. 지금 여기 보면 43, 46, 47, 51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를 합쳐가지고 ML 카테고리 35번.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레어 펑션이랑 이 ML 카테고리랑 같이 잘 섞어서 쓰면은 이런 그
버전이 다른 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패턴이 있는 거나 이런 거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저는 되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탐지된 애들이 진짜 이상한 애인지 아닌지를 또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크롤러일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그 벌너빌리티 찾으려고 하는 경우일 수 있다라고 말은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호출을 할 때 그 브라우저 열어서 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파이어폭스 아니면 모질라 뭐 이런 식으로 유저 에이전트가 세팅되기 마련인데 이런 애들은 좀 이제 그 특이한 거죠. 브라우저를 띄우는데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컬 명령어 써가지고 이제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 엘라스틱 머신러닝이 막 뭐가 문제고 누가 공격자였고 이게 진짜 공격이었다까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한 앱노멀한 비헤이비어를 그 정의하는 머신러닝 잡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결과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결과를 보고 분석해 나가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그 레어 펑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레어 펑션 이제 설명드린 거였고 여기서 해야겠다. 이게 지금 데모라서 UI가 최신 버전은 아닌데 그 펑션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하고 지금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 설명드렸고 그거랑 이제 레어 펑션 같이 쓰는 거 말씀드렸고 다음에 프리퀀트 레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레어랑 프리퀀트 레어의 차이점은 이제 레어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바이 필드에 걸어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IP를 생전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었던 이런 클라이언트 IP가 우리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그때 이상징후로 탐지를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세팅이고 만약에 제가 여기가 레어가 아니라 프리퀀트 레어로 하면은 클라이언트 IP별로 우리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그 프리퀀시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접근하던 애가 갑자기 하루에 100건 접근한다. 100번.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하게 돼요. 제가 방금 한 말이 네, 이해 잘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차이가 레어랑 프리퀀트 레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프리퀀트 레어는 계속 발생하던 밸류라도 프리퀀시가 같으면 이상징후로 이제 탐지를 안 하는 거고 그 프리퀀시가 달라야지만 이상징후로 탐지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인포 컨텐츠 이쪽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예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예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패킷빗에서 타입이 DNS. 이제 DNS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어떤 걸 잡으려고 하냐면은 지금 섭 도메인이랑 하이 레지스터 잠시만요. 섭 도메인이랑
highest registered domain. 그럼 이 머신러닝 잡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오버 하이에스트 레지스터드 도메인으로 했으니까 지금 하이에스트 레지스터드 도메인이 같은 애들끼리 모은 다음에 이상징후를 탐지할 건데 나의 과거랑도 비교를 하고 다른 애들이랑도 비교하는 거죠. 오버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slack.com 앞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highest registered domain으로 term aggregation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slack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gvt2.com 그리고 뭐 이런 거 amazon.com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애들끼리 일단 모아줄 거예요. 같이 모으고 그 다음에 y축의 값을 high info content sub domain으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브 도메인을 보니까 서브 도메인은 그냥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elastic.slack.com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마 전체 URL도 같이 찍을 것 같은데 요건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유저가 DNS 쿼리니까 DNS 요청 그 URL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웹사이트를 띄우고 브라우저를 띄우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URL을 쳐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DNS 서버 가서 IP가 어딘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약간 포워딩 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저가 그러니까 뭐 내부 직원이 브라우저에 친 그 URL을 수집을 하고 그걸 지금 두 파트로 나눠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죠. 서브 도메인 부분이랑 요 앞에 거랑 그리고 highest registered domain 이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저장을 하면 저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저희 피싱 사이트 같은 거 잘못 클릭하면은 거기서 말웨어 다운로드 돼가지고 막 데이터 유출되고 이런 그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의 소스가 되는 그런 나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웹서버의 도메인은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뭐 도메인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서브 도메인을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xxx yyyy jj.attack.co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머신러닝 잡이 이 인포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사람의 언어로 이해했던 방식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잠시만요. 닫혀버렸네. 그러면 이렇게 구글이 있고 아이고. 이런 일반적인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약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뭐 이메일 아니면 뭐 블로그 뭐 또 뭐가 있죠? 뭐 뉴스 이런 식으로 그 서브 도메인이 어느 정도 그 규격화돼 있잖아요. 웹사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도메인이 같을 때 서브 도메인의 그 엔트로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펑션 자체를. 근데 만약에 이런 어택,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만든 도메인에 앞에 걸린 이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시키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한 20개 정도 되면은 얘네는 한 1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엔트로피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높은 도메인을 찾는
찾으려고 사용하는 펑션이 인포 컨텐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 측면이었다. 그래서 이 개수도 있지만 XXX, YYY, MMDD라는 그 문자열 자체도 엔트로피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 메일 이런 거보다 XXX, YYY, ZZZ 점 이 앞에 있는 게 문자열 레벨로도 이제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랜덤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디텍하는 그 펑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또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엘라스틱, ML, 펑션 이렇게 들어가서 문서를 보시면은 그 인포 컨텐츠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문서를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언어로 좀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네. 문서랑 예제 보고 이제 끼워 맞추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그 도메인별로 이제 그 파퓰레이션 아날리시스 할 건데 서브 도메인의 인포 컨텐츠가 높은 애들만 잡겠다라는 거였고 그 결과를 보면 화면이 안 보이세요? 제가 안 바꿨구나.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어떻게 찾냐면 제가 엘라스틱 ML 펑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펑션 레퍼런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인포 컨텐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걸 나만의 언어로 이제 바꿔서 이해만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데모에서 만든 걸 한번 보면 보시면은 그 DNS 타입이 DNS인 그러니까 패킷 비트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에 그 로그의 타입이 DNS인 것만 가지고 와서 그 레지스터드 도메인 그러니까 google.com, 네이버.com 이걸 가지고 파퓰레이션 아날리시스를 할 거고 그때 Y축에 걸린 값은 그 서브 도메인 가지고 인포 컨텐츠 값 뽑은 거. 그래서 이 인포 컨텐츠 값이 커지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다른 애들과 다르게 큰 애들만 이상징으로 탐지를 해라 라고 한 거고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커버트 c2.com이라는 도메인에 그 인포 컨텐츠 서브 도메인에 대한 인포 컨텐츠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다른 애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16점 뭐 한 이 정도 나온 거죠. 인포 컨텐츠 자체가 google.com 뭐 이런 애들은 16점 뭐 아니 다른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cover2.com c2.com 같은 경우는 값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징으로 탐지가 된 거고 저희 그 데모 시나리오상 얘가 이상한 애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데모 URL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요. 엘라스틱 뭐였죠? 그 데모랑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익스필터레이션 이거 제가 링크 찾아서 다시 첨부해서 드릴게요. 요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인포 컨텐츠 사용해서 이상징후 탐지하는 그 웨비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이.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 첨부해서 드리고 인포 컨텐츠 얘기했고, 그럼 인포 컨텐츠도 똑같이 그 3개 세트예요. 인포 컨텐츠가 올라가거나 인포 컨텐츠가 이제 내려가거나 이런 식인데 요거 3개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오브 펑션은 이거는 그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그 시간적인 그 시즈널리티가 있다라고 가정이 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임 오브 데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 서버에 로그인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9시에 출근해서 뭐 그때부터 이제 작업하면서 개발하면서 개발 서버에 로그인하고 이제 저녁 되면 뭐 야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벽 시간에는 로그인하는 경우가 없고 이제 요런 패턴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임 오브 데이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IP가 직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직원에 대해서 그 만약에 우리가 로그인 할 때마다 특정 서버에 로그인 할 때마다 로그가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직원별로 타임 오브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그인하는 어떤 개발 서버나 아니면은 내 개인 서버나 이런 거에 로그인하는 로그를 학습을 시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벽 2시에는 한 번도 A라는 서버에 로그인 한 적이 없는데 로그인을 했어요. 그런 걸 잡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로그 발생이 좀 과거의 패턴과 다른 때 발생하는 경우에 잡게 되고, 위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늘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 다시 위크로 넘어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인플로이가 시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 사람은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로그인하는 로그가 생성이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일요일에 로그인하는 로그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상징후를 이제 탐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타임 오브 데이, 타임 오브 위크. 그러니까 위크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그인 하는 걸로, 그 사람이 새벽에 붙으면은 뭐 계정이 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회사에 있는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레티튜드, 런지튜드는 이걸 찍으면 이 필드에 그 지오 타입밖에 안 찍혀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티튜드, 런지튜드 이렇게 찍히는 거에서 그 원래 제가 이거 빼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도에 특정 부위에 그 다큐먼트들이 다 찍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오 코디네이션 이게 데이터가 뭐였죠? 웹로그에서 그 클라이언트의 그 지오 코디네이션이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의 레티튜드, 런지튜드가 다 서울에 찍히다가 갑자기 부산에 하나 딱 찍히면은 이상징후로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찍히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는 곳에 좌표를 가지고 있는 다큐먼트가 생성됐을 때, 그 로그가 수집이 됐을 때 이제 이상징후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엘라스틱 머신러닝에서 제공하는 펑션을 저희가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펑션들과 바이 파티션 오버필드를 잘 조합을 해서 찾고자 하는 그 이상징후를 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디텍터 하나 넣고 여기 뭐 아까처럼 했으면 하이 뭐 바이트에서 오버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디텍터는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가면 이 버켓
스팬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버켓 스팬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그 각각의 타임 윈도우 안에서 Y축 값 하나를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독립적으로 뽑히게 돼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뽑힌 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패턴을 학습해요. 그러니까 레티튜드, 런지튜드에 대해서 이제 15분 단위로 그 어디에 데이터가 찍히는지 확인하고 거길 벗어나는지 체크를 하고 카운트도 똑같이 15분 단위로 카운트 값을 Y축에 계속 걸고 그거는 그거대로 학습하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디텍터를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디텍터는 독립적으로 학습되고 독립적으로 이상징후를 탐지한다. 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텍트를 3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각각 이 3개를 각각 3개 ML 만드는 거하고 틀린가요? 어떤 그 이렇게 그쵸. 하는 장점이 있나요? 장단점은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죠. 나누는 게 더 나은지. 근데 같이 하면은 머신러닝 잡 하나가 이 3개를 한 번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디널리티, 클라이언트 IP의 카디널리티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거랑 다 하기에는 얘가 부하가 많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면에 같이 보여지는 장점이 있는 건가요? 나눠서 해도 하나면에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인플루언서 말씀하셨는데 인플루언서는 그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상징후가 탐지가 완료된 후에 그 후에 그 그러니까 이상징후를 야기시킨 루트 커즈를 찾기 위한 그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 그거 영상 뒤에 한번 봐보시면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못 봤더라고요. 네네네네. 거기 한번 보시면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네, 아, 바로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 지오 코디넷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가 시계열로 뭐 월요일에는 뭐 서울이었다가 금요일에는 뭐 부산이었다가 이런 것도 탐지가 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지금 모르겠어요. 아, 네. 네네. 되나? 그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지금 한번 같이 볼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만 봐서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학습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팀한테. 네, 저도 감사합니다. 궁금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하는 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서 여기는 그 잡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 뭐 이름 머신러닝 잡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 잡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넣는다든지 여기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태그처럼 달 수 있거든요. 일라스틱 뭐 예를 들면 많이 하는 게 프로드 뭐 디벨롭 레이어면 디벨롭 그리고 뭐 아니면은 내 이름 달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개발하는 거고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분류하기 검색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태그 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 플랫이 아까 그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라인, 이렇게 실제 데이터 있고 그 위에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거 이제 그릴 건지 말 건지예요. 근데 개발할 때는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오버헤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션으로 넘어갈 때는 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데디케이티드 인덱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원래 머신러닝 잡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면은 .ml 어노말리스 쉐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노말리스 .ml 어노말리스 그다음에 잡 이름 인덱스에 이제 이상 징후 탐지된 걸 다큐멘트 하나씩 쌓을 건지 이제 그거고 이거는 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어노테이션 달아줄 건지 말 건지 그건데 한번 이거는 달리는 게 있나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제가 만든 것 중에. 근데 지금 저희 데이터가 너무 그 샘플 데이터여가지고 뭐 잡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머신러닝 잡 이름, 태그 달아주고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런 거 저희가 세팅해줄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에서 그 특정 필드, 그러니까 뭐 파티션 필드에 넣어준 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에 넣어준 거에 카디널리티가 너무 높으면 이게 그 나중에 머신러닝 잡이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엘라스틱서치 자체가 텀 어그리게이션이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데이터 피드 자체가 그 어그리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의 텀 어그리게이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데이터를 뽑아올 수 없는 거죠. 뭐 타임아웃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엘라스틱서치 쿼리 자체에 타임아웃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사전에 한번 체크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가 되게 크고 카디널리티가 높으면 이 부분이 페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고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 피드를 하려고 해도 여기서 그 전체 데이터로 다 카디널리티를 뽑아요. 시간적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카디널리티를 뽑아서 이 타임아웃으로 밸리데이션이 페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UI로 만드는 건 초반에 한두 번 정도 UI로 만들고 저는 거의 API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API 보시면은 그 API로 만드시면 두 개 세트로 나눠지는데 다시 데이터 피드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그 API로 지금 방금 전에 한 건 저희가 UI로 만든 거고 그 그러니까 API로 만들면은 일단 데이터 피드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디텍터 잘 안 보이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데이터 피드를 일단 하나 만들어요. 그 쿼리 들어간 부분. 데이터 피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텍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디텍터를 만드실 때 그 어떤 펑션을 쓸 건지 버켓 스팬을 뭘로 잡을 건지 뭐 카테고라이제이션 필드 쓸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디텍터에서 펑션 어떤 거 쓸 건지 바이에다 뭐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걸어주게 돼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어노말리 디텍터를 만들 때 데이터 피드 데이터 디스크립션 쪽이 데이터 피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아이디가 다르네요. 데이터 피드 아이디를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UI로 만들면은 데이터 피드랑 그 디텍터가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API로 만드실 때는
데이터 피드 따로 만들고 디텍터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디텍터 만들 때 데이터 피드를 걸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밸리데이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데이터가 카디널리티가 높아서 밸리데이션 부분이 페일이 난다. 그러면은 그 API로 만드시는 게 더 이 부분을 이제 스킵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에서 한번 리뷰하고 그다음에 요거 크리에이트 머신러닝 잡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스타트 타임 그리고 엔드 타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세팅해 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스타트 타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마 여기서 시작하실 거예요. 그 인덱스 패턴 저희가 찍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 패턴의 시작점부터 내가 학습 데이터로 넣어주겠다라는 뜻이고 지금부터 머신러닝 잡을 만드는 지금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넣어주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특정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죠. 만약에 요번 달 초에 그러니까 10월 1일에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이 1일 이전과 1일 이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1일 이후 데이터만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에 스타트 타임을 내가 원하는 날짜로 이제 찍으시면 돼요. 이게 그 머신러닝 잡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학습이 시작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엔드 타임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는 지금 제가 머신러닝 잡 만드는 이때쯤에 시간이 디폴트로 찍혀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만약에 비기닝 오브 데이터 하면은 가장 처음부터 지금 시간까지 11시 39분 58초까지 학습시키고 이 머신러닝 잡은 종료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no end time으로 해두면 그냥 이 머신러닝 잡은 계속 떠 있어요. 계속 떠 있으면서 이상징후 탐지를 하는 거죠. 학습도 하면서 이상징후 탐지도 해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로 가면은 이제 no end time으로 해두시죠. 일반적으로. 그래야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냥 specify time 하면은 어느 시점까지만 지금 데이터 피딩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때 만약 이렇게 하면은 시작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 00시 이전까지 데이터만 학습한 모델을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아, 네. 네. 아, 그럼 이렇게 해두면 그래도 분석이 같이 되는 건가요? 그거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있고 Y축을 걸고 뭐 이렇게 버켓 스팬 이렇게 잡았으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Y축에 이제 펑션이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생성이 될 거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왜 안 되지? 여기가 나오라고 하면 지금 요까지 이제 학습이 된 거고 이 뒤로는 그 모델이 예측한 거거든요. 이 뒤로는 모델이 그러니까 이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에는 값이 이쯤 될 거다, 이쯤 될 거다, 이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칸씩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now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 데이터까지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버켓스펜 1시간을 기다려야지 이 1시간에 포함된 다큐먼트들이 이제 수집이 될 거고 그 수집된 걸로 이 y축 값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 시점이 되면 어떤 동작을 하냐면은 일단 여기까지 학습한 거 가지고 이 값에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해요. 얘가 이상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모델에다가 요 시점이 될 때 학습을 여기까지 시켜요. 아이고.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버켓 스팸만큼 계속 가면서 이상징후 탐지 학습, 이상징후 탐지 학습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조금 전에 예측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도 다음 버켓 하나만 예측하나요? 아니요. 몇 개까지 어느 정도 뭐 그게 있나요? 예측하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머신러닝 자체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함수를 학습해 나가는 거라서 네. 그 제한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쭉 나오나요? 네, 근데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먼 미래는 못 맞추겠죠, 잘.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학습한 걸로 오늘 예측하는 거랑 어제까지 학습한 걸로 10년 뒤 예측하는 거랑 당연히 예측의 퀄리티가 다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전에 그 잡 만들 때 그 옵션 그 뭐 now로 하거나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옵션 상관없이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무조건 분석된 데이터는 피딩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해 못했습니다. 여기 어. 말씀하시는 거죠, now. 저 세 개 다 저 세 개라는 게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세 개?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랑 일단 하나만 이거랑 이거는 완전 다르죠. 그죠? 이거는 나오니까 지금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만 네. 학습시키겠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오른쪽에 2개 말씀드리는 오른쪽에 건데 두 개. 엔드 no 타임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느 걸 선택하건 상관없이 데이터가 분석되면 그 분석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피드 돼서 그러니까 데이터로 다시 피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데이터 피드는 로우 데이터예요. 분석된 결과랑 로우 데이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지하고 펜에서 여기 엘라스틱 서치 인덱스가 있어요. 네. 이거랑 그 머신러닝이랑은 완전 별개의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피드. 그리고 이거를 디텍터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서 학습도 시키고 이상징후도 탐지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된 결과 이상징후가 탐지되면 이 ES에 어디 index.ml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인덱스에다 그거를 그냥 다큐먼트로 쌓아요. 이상징후 네. 탐지된 결과를. 네.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를 다시 모델에 넣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지금 제가 한 말씀은 네. 현재까지 데이터를 맨 처음에 넣었으면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도 다시 모델에 들어가느냐는 의미였어요. 지금 요거 그러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죠. 지금 네. 보시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학습을 했으면 저희가 네. 버켓 스팬을 1시간으로 잡으면 네. 1시간 동안 기다려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네. Y축 그 펑션을 기준으로 학습할 데이터를 뽑아요. 네. 그 다음에 이상징후 탐지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모델이 있고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모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번 요 1시 다시 그릴게요. 이게 이제 시간축이고 여기는 이제 y축인데 이거는 그 펑션 그 머신러닝 디텍터에 들어가는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가 확정이 되겠죠. y축 값이 뭐가 될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버켓 스팸별로 만약에 카운트나 뭐 바이트 썸 해서 이렇게 뽑혔다. 그리고 여기가 나오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이 되면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시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고, 왜 안 그러죠? 1시간, 여기도 1시간. 그럼 일단 모델은 만들었어요. 과거 데이터로. 그럼 여기 이제 현재로부터 1시간이 지나야 그 다큐먼트가 이제 로그가 수집이 될 거고 그렇게 수집된 로그들을 가지고 요 1시간 안에 들어가는 로그들을 가지고 y축 값 하나 뽑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명시된 펑션 가지고 네. 그렇게 뽑은 게 만약에 여기에 찍혔어요. 그러면 모델이 예측한 값이랑 실측 값이랑 갭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상징후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럴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 지금 여기가 이제 새로운 나우가 되고 그러면 1시간치 데이터가 또 수집이 된 거죠, 저희가.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상징후를 탐지하지만 두 번째로는 얘까지 학습을 시켜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신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속 학습이 된다. 아,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잡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트 나가서 하는 일은 아이고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져. 일반적으로 사이트 나가서 하는 일은 데이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잡고 싶어하는 이상징후가 뭔지를 뭐 문자로 적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설명을 듣든지 하고 그러면 그 이상징후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디텍터를 써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를 쏙가서 무슨 디텍터를 쓰면은 방금 이 고객이 말한 이상징후를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까지 이제 그 컨버팅하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노하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내부 통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처음 했을 때는 다 모르죠. 다 몰랐죠. 그 도메인에 대해서도 너무 생소하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2번, 3번, 4번 하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많이 잡으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노하우로 쌓이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고객사 가면 그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 근데 다른 그 유즈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잡던데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시냐 물어보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우리도 그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으니까 더 신뢰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엘라스틱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 펑셔널리티를 아는 거는 지금 저희 4시간 했거든요. 2시간, 2시간, 4시간? 이게 끝이에요. 펑셔널리티 아는 거는 그냥 공부하면 끝인데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거는 해보지 않으면 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문자로 보고 데모만 보는 걸로는 안 돼요.
실제로 사이트 나가서 그거를 컨버팅 해보는 걸 해봐야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라스틱 머신러닝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더 진짜 새로운 펑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팁인 거죠. 팁으로 이렇게 이상징후 탐지됐을 때 이 결과가 없구나 얘는. 다시 1번. 이렇게 이상징후 탐지됐을 때 탐지될 때마다 내가 왓처로 얼럿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이메일로 받는지 슬랙으로 받을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탐지됐을 때 여기에 저희가 대시보드를 걸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대시보드 걸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루트컷을 빨리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세팅을 할지. 그리고 뭐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 있어요. 이상징후 탐지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IP는 비헤이비어는 좀 이상하지만 얘는 원래 이상한 애야 하고 그 화이트리스트 추가하는 거. 그리고 뭐 노이즈 빼는 거. 이제 쿼리 같은 거 잘 짜가지고 노이즈성 데이터 빼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왓처랑 머신러닝이랑 엮어서 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있는 펑션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이상징후 탐지라는 그 컨셉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나머지는 다 그냥 팁 같은 거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가공을 또 잘해야 되겠네요, 중간에서. 그렇죠. 그 만약에 그 데이터가 한 군데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여러 군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파이어월 데이터도 수집하고 뭐 IPS 로그도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를 엮어서 머신러닝 잡을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클라이언트 IP를 지칭하는 필드명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분석하기가 좋으니까. 그러겠네요. 네네. 필드명이 다르면 다른 필드로 인식해요. 엘라스틱이. 근데 만약에 IPS에서 나오든 파이어월에서 나오든 다 이제 클라이언트 IP라는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머신러닝 잡에 한 번에 태울 수도 있고 그런 게 그 유용할진 모르겠지만 머신러닝 잡 데이터 피드에 두 데이터를 한 번에 넣으면서 클라이언트 IP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갤 수도 있고 추후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 이상징후가 탐지된 걸 그 드릴 다운해서 분석할 때도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 있잖아요. 네, ECS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맞춰주고 가면 좋아요. 그러면 이걸 맞출 때 우리가 뭘 쓸 거냐? 로그 스태시에서 할 거냐? 필드 리네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서 프로세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죠. 전체적인 것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일단 제 계획은 이 세션 자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팁 같은 거 있잖아요. 머신러닝 잡에 대시보드 걸기, 화이트리스트 추가하기, 뭐 왓처랑 머신러닝 같이 쓰기 이런 걸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제로 제가 했던 POC 같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나리오로 쭉 풀고 가는 거. 그러면 제가 뭐 데이터 수집은 로그스태시에 그 뭐 로그스태시에 무슨 인풋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했고 뭐 데이터 변화는 인제스트 파이프라인 사용해서 변환했고 뭐 이 시나리오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머신러닝 잡을 만들었고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네. 네, 아주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외에 아니면 오늘 했던 것 중에 아니면은 이거 외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려볼게요. 오늘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따로 없네요, 저는. 네네. 이게 효정님,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효정님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네. 아마 기본적인 건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할 거고 지금 POC 지금 일주일 진행했거든요. 네네. 우리 은행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데이터 연동 부분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OS 매트릭 12대를 지금 수집해야 돼요. 하고
죄송한데 저 이거 뭐지? 녹화를 잠시 끌게요. 이게 예. 나중에 다른 데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